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뵈서 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수업이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3주차 수업이니까 교재로는 153페이지부터 출발합니다. 자, 또 153페이지부터가 또 중요한 단원이기도 하고 반갑게 만났습니다. 자, 교재 153페이지 중개계약이라는 단원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고 또 제목이 계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런 계약이니까 법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자, 153페이지 제목이 중개계약 및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렇게 되어 있고 관련된 내용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장 넘기시면 154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는데 지금 중개계약에서부터 모든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단원인데 중개계약이 뭘까요? 하면 자, 154페이지 가운데 1번 중개계약은 설명해 줍니다. 의뢰인이 누가요? 의뢰인이 개공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에 승낙하여 체결되는 민법상 위임과 유사한 계약이나 거기 밑줄 하나 껐습니다. 민법상 위임과 유사하다 그거 하나 꽂고 이 중개계약은 중개의뢰 내용에 따라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으로 구분한다 하고 서론을 설명했는데 자,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읽었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아파트를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매돈이라고 부릅니다. 사는 사람 을이 있겠고 여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중개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 그죠? 자,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의뢰인이 아파트를 하나 사주세요 하는 것을 중개계약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중개계약이니까 하나 사주세요도 중개계약이지만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는 것도 당연히 중개계약이죠. 그래서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적어라. 이러면 의뢰인과 누구 사이에?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건데 이 중개계약을 강조하려고 여러분에게 거래계약하고 차이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금도 현장에 나가보면 중개계약이 뭔지 거래계약이 뭔지를 구분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계약을 잘했나 할 때 그 계약이 중개계약인지 거래계약인지 오늘 계약이 깨졌습니다 할 때 계약이 무슨 계약인지를 구분 안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거라면 거래계약은 갑과 을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거래계약이라 합니다. 적어라. 그러면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거 명백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1년 이상 공부하신 분도 또는 현장에서 지금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조차도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을 구분 안 하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고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내용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개계약 단원에 나와 있고 여러분 보다시피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있어야 거래계약이 성립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중개계약은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런데 하나 팔아주세요, 사주세요라는 중개계약이 두 종류가 있다 이랬습니다. 뭐하고 일반적인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이 있다 이렇게 소개해줬고 이때 전속 중개계약은 절대로 시험에서 안 빠집니다. 오늘도 공부도 하겠지만 자, 그렇게 해서 중개계약의 개념을 잡으시고 오른쪽 155페이지 가시면 이제 중간에 법조문이 하나 들어옵니다. 이 전속 중개계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중개계약의 서론을 까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오른쪽 페이지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공사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동그라미 합니다. 요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놓고 옆에다가 하여야 한다. X까지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계약은 임의적 사항으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요청하여야 한다 하면 틀린 거 찾아내겠습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이 사는 사람, 매수자가 한번 해보십시오.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라고 중개계약을 하면서 이 개공사에게 나하고 계약서 작성합시다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없잖아, 그죠? 그래서 작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왔고, 전속 중개계약은 반드시 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다 짚어놓고, 자 그럼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적인 사항인데 하게 되거든.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해서 밑에 박스에 갖다 붙었죠. 자, 작성을 요청할 수 있지만 1번 중개 대상물의 위치와 규모는 반드시 적어야 된다. 물 동그라미 해봅시다. 거래 예정 가격 할 때 가 동그라미. 3번 예정 가격이 이루어지면 수수료는 얼마로 하자. 그래야 분쟁이 안 생기겠죠. 중개 보수할 때 수 동그라미 합니다. 4번 그 밖에 개공사와 의뢰인이 준수할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준까지 동그라미. 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갈까요? 일반적인 중개 계약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게 되거든. 지금 동그라미 했던 건 4개. 물, 가, 수, 주는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반 중개 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라고 그러고, 4개니까 문제 내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공법상, 제한사항, 취득에 따른 조세 이런 거 들어가면 틀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합시다. 물, 가, 수, 주는 기재해야 됩니다. 물이 뭐였죠? 중개 대상 물의 위치와 규모 천천히 찾아갑니다. 시험 칠 때까지 가면 되니까. 가가 예정 가격 3억에 사주세요. 예정 가격이 나와야 보수를 적을 수 있겠죠. 수수료는 얼마로 하자. 이렇게 딱 적어야 분쟁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준수사항. 뭐 다음 달까지 사주세요. 또는 남향으로 구해주세요라고 준수사항까지 해서 일반 중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뭐라고요? 물, 가, 수, 준을 기재한다.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제 시험 때까지 물이 뭐다, 가가 뭐다는 천천히 가도 되니까 지금은 큰 줄기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내려가면 큰 2번 일반 중개계약서의 서식. 그러면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서식은 어떻게 되느냐, 양식은 있느냐, 지금 이 문제잖아,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제19조에서는 국토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현재 국토교통부령에는 국토장관이 정한 표준 서식을 정하고 있다. 그래서 표준 서식은 정해져 있지만 제 밑에 2번에 제일 마지막 줄 보시면 반드시 사용할 의무는 없다까지도 줄거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야기했잖아요. 중개계약서는 작성할 수 있다 하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렇지만 법으로 양식은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개념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일반 중개계약의 서론을 살짝 깔았습니다. 시험은 무조건 지금부터 이어지는 전속 중개계약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 서론을 깔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6페이지 상단에 전속 중개계약 옆에 별표 하나 찍어 놓으시고, 그 옆에 작은 것이 보이십니까? 21, 22, 23, 24, 31까지 쫙 출제되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출제되는 단어임을 강조합니다. 내내 강조하겠지만 반드시 나옵니다 하는 것도 못 맞출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전속 중개계약이 중요하니까 전속 중개계약에 대해서 출발을 합니다. 자, 전속 중개계약은 지금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배운 게 있습니다. 여기 중개계약이 뭐라 그랬죠? 중개계약.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그런데 글자가 2개 더 붙었잖아. 그죠? 전속으로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합니다. 자, 그러면 전속 중개계약의 개념을 첫째 줄에 설명을 해줍니다. 전속 중개계약이란, 자, 설명해 줍니다. 의뢰인이 특정한 개공사를 정하여 이렇게 나가니까 일단 특정한의 동그라미. 여러분들은 특정한 딱 들어오면 전속 중개계약을 체크합니다. 특정한 개공사를 정하여 그 개공사에 한정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물건을 팔아달라는 값이 여러 사람의 개공사가 아니고 특정한 개공사 A에게만 팔아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을 전속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밖에 한번 나가보면
여러분이 매도인입니다.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할 때 한 사람에게만 합니까? 여러 명의 개공사에게 의뢰합니까? 여러 명의 개공사에게 의뢰하지. 그리고 수수료는 누구에게 준다? 그 중에서 계약을 제일 먼저 체결한 사람에게 주겠다. 이게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중개계약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개공사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 열심히 하지 않는다.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른 사람이 계약해버리면 나는 수수료 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간과 경비와 노력을 투자했더라도 대가가 없잖아, 지금. 그래서 설렁설렁 합니다. 그래서 하면 좋고 안 하더라도 어떤 의무도 없고, 그죠? 그리고 아까 보셨죠? 계약서도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임의적으로 나간다고. 그래서 이것을 서로 간에 책임의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여기를 딱 보시면 특정한 개공사 A에게만 팔아주세요 그럽니다. 자, A 개공사 열심히 한다 열심히 안 한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 그죠? 내가 열심히 하면 수수료 받는 보장이 있으니까 개공사 A에게 유리하죠. 자, 그러면 값도 파는 사람도 유리합니다. 누구에게 줘도 어차피 수수료 한 번 줘야 될 거, 일 잘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딱 맡겨 놓으면 이 사람은 내 물건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거래하겠죠. 그죠? 일반적인 중개계약은 여러 명의 의뢰해서 그 중에 제일 먼저 한 사람에게 수수료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팔로 다니다가 다른 사람이 계약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딱 나와버리면 아이고 그 물건은 나빠요. 바퀴벌레 2천만 원씩 나와요. 갑자기 막 씹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내가 못했는 건 뭐 큰 의미도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 물건에 흠을 주니까 의뢰인은 누구에게 줘도 한 번은 줘야 될 거 자기 물건을 잘 관리해 주니까 전속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사 둘 다 유리한 형태 이런 게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속으로는 별로구만 싶어도 둘 다 유리한 것 하면 뭐 전속중개계약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단점이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특정한 개공사 A에게만 의뢰를 했는데 이 A가 능력이 잘 없거나 일을 잘 안 하는 사람이면 안 팔리는 수가 생기겠죠. 나 필리핀에 골프 치고 와서 팔아줄게. 이러면 자기 골프 치고 올 때까지는 이 물건을 못 판다는 말이 되잖아요, 지금. 그죠?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A 개공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 있고 이 의무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의무라는 것은 저 물건을 팔기 위한 의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출발을 하죠. 자, 내려갑니다. 1번 전속중개계약의 체결. 자, 아무리 중요한 계약이지만 1번 중개의뢰인은 해서 셋째 줄에 체결을 하여야 한다면 틀린다, 그죠? 이것도 체결할 수 있다. 결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할 수 있다, 밑줄. 2번 내려오면 유효기간. 자, 그러면 팔아달라면 언제까지 팔아줘야 되느냐? 당신한테만 전적으로 맡겼으니까 언제까지 할 거냐 이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2번에 1번 유효기간은 얼마로 한다? 3개월로 하는데 그 옆에 말이 시험에 더 잘 나옵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겠다. 그러니까 바쁘면 우리 1개월만 하자 아니면 5개월까지 하자 이럴 수도 있다, 그죠? 원칙은 얼마라고요? 3개월. 자, 지금부터 내려갑니다. 3번 개공사의 의무. 이게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별표 탁 찍어놓고 1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여야 하고 개공사는 법령에 정해진 표준서식인 밑줄 거 쓸까요? 전속중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반드시 작성 밑줄. 그리고는 바로 밑에 몇 년 동안 보관합니까? 3년 동안 보관도 해야 된다. 그죠? 3년에도 동그라미.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금 했던 부분. 자, 다시 우리가 중요한 서류를 보관해야 되는 게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1개가 돌았습니다. 전속중개계약 몇 년 보관한다? 3년.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 이것도 아까하고 차이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 체크하시고 가장 중요한 게 밑에 있는 2번 정보공개 의무입니다. 자,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정보를 공개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고 왔으면 이 A가 이 아파트는 20층 중에 12층에 있으며 지하철하고 몇 분 거리에 있다. 이런 정보를 공개해 줘야 손님을 만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딱 한 명에게만 의뢰했으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라 라는 의무가 있고 이 의무가 시험에서 안 빠진다 이 말이에요. 자, 정보는 어떻게 공개합니까? 1번 내려가면 개공사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며칠 내로
7일 동그라미 합니다. 7일 내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이렇게 나가니까 부동산 거래 정보망 앞에 1번 답니다. 1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앞에 2번 달아봅시다. 자, 그러면 정보 공개할 장소가 두 군데다라는 걸 알려주죠.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다만 또 밑줄 긋습니다.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굉장히 그 중요한 표현이 1번에 지나가는데,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경기도 용인에 있는 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 땅을 좀 팔아주세요 라고 전적으로 의뢰가 들어오면 개공사는 저 물건에 대해서 경기도 용인에 있는 토지로서 면적은 얼마, 가격은 얼마면서 도로는 몇 미터를 물고 있다라는 정보를 며칠 만에 공개해야 된다? 7일 내로 공개하라 그랬잖아. 그죠? 이거를 지체 없이 공개하고 이런 문제가 들어오면 틀린 걸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용인에 있는 땅을 여러분이 중개하려면 최소한 그 땅에 한번 가볼 시간은 줘야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공개는 며칠 만에 한다? 7일 만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체 없이라고 계속 시험에 들어옵니다. 지체 없이가 아니고 7일 만에 공개하는데 어디 공개해야 되느냐 하니까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고 거래정보망은 바로 따라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정보공개 장소도 보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2번 개공사가 이 물건을 공개했다면 이때는 지체 없이 문서로서 통지합니다. 그때 지체 없이 하고 줄 꺼놓고 앞에 있는 7일을 구분해 내셔야 돼요. 이 말이잖아요. 개공사가 정보를 공개했으면 이제 그것은 나는 이렇게 정보를 공개했다라고 갑한테 의뢰인한테 알려줄 때는 바로 해줄 수 있잖아. 지금. 그죠? 그 7일과 지체 없이를 돌려서 문제 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되고, 자, 제일 밑에 3번 개공사는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동그라미 딱 찍어놓고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서 통지해 줍니다. 그러니까 봐요. 특정한 개공사 한 사람에게 의뢰했으니까 내가 이 물건을 잘 팔고 있다라고 의뢰인한테 보고도 해줘야 돼. 얼마 만에 해주라 그랬죠? 2주일에 1회 이상, 그것도 문서로서 통지를 해주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시험에 잘 나왔는지 일주일에 2회 이상, 그럼 벌써 틀리잖아요. 그죠? 또 전화로 통지하였다. X예요. 문서로 통지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의뢰인에게 알려주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드디어 오른쪽에 가면 가장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라는데 무슨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까? 하니까 오른쪽 박서 쫙쫙 나왔죠. 이 많은 내용이 시험에 나오니까 그냥 못 넘어갑니다. 자, 공개할 정보는 1번 중개 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등 이렇게 진하게 나가는데 아무리 요란해도 제일 앞에 중 동그라미 합니다. 여러분들은 중개 대상물 할 때 중만 찾으시면 나머지는 시험에서 다 올려줍니다. 2번 소유권, 전세권 등의 권리관계도 공개해라. 제일 앞에 소 동그라미 하시고,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왔던 게 바로 밑에 줄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왔어요. 밑줄 긋고 3번 공법상 제한 사항 공 동그라미 합니다. 4번 수도,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 수도할 때 수 동그라미. 5번 벽면과 도배의 상태 도 동그라미입니다. 도. 6번째 일조 소음 등 환경 조건과 도로와 대중교통수단도 공개해라. 도로할 때 도 동그라미입니다. 18m 도로를 물고 있고 지하철하고는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이런 거 하라 말이죠. 7번 전개대상물의 거래 예정금액 예 동그라미 합니다. 5억에 팔겠다라는 예정금액. 그리고 공시지가도 공개해라. 공 동그라미. 또 하나 붙었죠. 옆에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줄 꺼놓고 이런 7가지 정보를 공개하는데 양이 굉장히 많지만 시험에서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정보를 공개하라는데 물건에 대한 정보가 뭡니까? 하면 지금 동그라미 한 겁니다. 중, 도, 수, 도, 소, 공에 예, 공을 공개한다. 무슨 구다는 소리 같지만 이렇게 기억해 놓고 시험 때까지 계속 갈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보 공개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요? 중, 도, 수, 도, 소, 공에 예, 공을 공개하는데, 자, 확인 중이 뭐였죠?
여러분들은 중개 대상물만 찾아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시험에서 종류, 소재지, 면적은 올라온다 그랬어요. 도 하면은 도배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도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도배와 벽면의 상태 저절로 올려줍니다. 수 하니까 뭐가 보인다? 수도만 찾아라고요. 수도 딱 찾으면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 여러분 빌라를 사고 팔면 여기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다. 아니면 뭐 도시가스가 들어온다. 이런 시설물도 공개를 해줘야 살 사람이 나타나겠죠. 도가 뭐였죠? 도로 기억합니다. 18m 도로를 물고 있고 지하철은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소가 뭐였죠? 소유권만 찾아라고요. 그러면 옆에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 저절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 하면 뭐 소유권 이것만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인적 사항은 절대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별것도 아닌데 시험에 잘 나와요. 지금 여러분 인적 사항 공개하면 안 되죠. 아직까지 고객이 확정이 안 됐고 손님을 찾으려고 정보를 올리는데 매도인이 돌싱입니다. 이런 정보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그죠? 더 잘 팔릴까봐. 그래서 인적사항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된다.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왔고 공이 뭐죠? 공법이 기억나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다, 투기과열주구다 등 공법상 제한사항도 공개합니다. 얘가 뭐죠? 거래 예정가격, 공은 공시지가인데 공시지가도 임대차일 때는 할 필요는 없다까지가 정보 공개인데 보기보다 양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여러분들은 조금 있다가 이걸 또 한 번 더 만납니다. 이번 시간에. 그러니까 이 많은 내용을 시험 때까지 어떻게 따라간다?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을 공개한다 라고 따라가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 때까지 익히도록 만들 거예요. 내려가면 제일 밑에 4번. 이번에는 의뢰인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전속 종액을 특정한 개공사에게 의뢰하면 개공사는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정보를 공개해라. 그 다음에 문서 통지, 2주일에 1일 이상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 통지도 해줘라. 그리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3년 동안 보관도 해야 된다. 라고 개공사의 의무가 지나갔다면 여기 있는 의뢰인에게도 의무가 있어야 되겠죠. 봐요. 너하고만 계약을 하겠다 해놓고 다른 사람 해버리면 황당해지잖아. 그죠? 그래서 의뢰인에게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내려가면 4번에 1번 위약금의 지불 의무 해놓고 위약금 동그라미. 자, 첫째 줄에 유효기간 내에 전속 개공사 외의 밑줄 하나 끌까요? 다른 개공사에게 의뢰하면 다른 개공사 밑줄 그 바로 밑에 줄에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당신하고만 하겠어 해놓고 다른 사람하고 하게 되면 약속 위반이잖아. 그죠? 위약금이 있다. 2번 유효기간 내에 전속 개공사의 소개에 의해서 알게 된 상대방과 줄 것입니다. 개공사를 배제하고 줄 거놓고 직접 거래하면 지불할 보수에 역시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위약금으로 지불합니다. 지금 이건 이해되나요? 자, 갑이 A하고만 하겠다 해놓고 다른 사람하고 하게 되면 약속 위반이죠. 그죠? 그러면 위약금 지불한다. 이건 이해하실 거고 두 번째는 배제하고 그랬다니까요. 배제하고가 뭐냐면 자, A가 열심히 일을 해서 드디어 손님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럼 이 손님이 이 물건을 보더니만 이게 5억에 팔아주세요 하는 물건인데 한 500만 원 깎아주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갑이 깎아주면 계약이 됐을 건데 못 깎아주겠다 그럽니다. 500만 원을. 그러면 손님이 갚겠죠. 그러면 개공사가 다시 다른 손님을 찾겠어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하고 P가 A로 하여금 알게 된 상대방과 자기들끼리 직접 계약을 딱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야, 500만 원은 좀 세고 내가 300만 원 깎아줄게. 우리끼리 거래하면 수수료 안 줘도 되잖아 하고 계약을 해버리면 앞으로 개공사가 손님을 소개 못하는 문제가 생기겠지. 그죠? 그래서 배제하고 거래하면 역시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해야 합리적인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약금 조건이 두 개예요. 하나 넘기시면 실비가 나옵니다. 소요 비용의 지불인데 자, 제일 상단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자, 스스로의 동그라미 딱 합니다. 스스로라는 말이 딱 들어오면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의뢰인은 보수의 밑줄 끌까요? 50%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 줄 거 놓고 사용한 비용을 지불해 줘야 된다. 자, 이건 또 이런 소리입니다. 세 번째,
스스로 발견한 고객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겠죠. 이 갑이 A에게만 팔아달라고 전적으로 의뢰를 했는데 갑의 동생, 우리말로 하면 갑 다시가 형님 아파트를 내가 살게요. 그럴 수도 있다 없다? 있겠지, 그죠? 친구가 네 아파트 내가 살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안 된다. 나 A하고 전속 중개계 했으니까 이 사람에게만 해야 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스스로 발견한 고객이 있으면 계약은 해라. 그 대신에 그동안에 들어갔던 소요 비용은 지불해 주겠다. 그래서 스스로 탁 들어오면 사용한 비용을 지불해 주는데 비용은 얼마를 지불해 줍니까? 지금 줄 것이었죠. 보수의 50%를 지불한다라고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와요. X예요. 50%를 딱 주는 게 아니고 50% 범위 내에서 자기가 사용한 경비를 지원하겠다. 감 잡았습니까? 문제를 어떻게 거는지를 잘 의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뢰인에게도 의무가 3개 있습니다. 자, 다 했죠? 내려가면 위반 시의 제재. 1번 임의적 취소 사유. 임의적이라는 말은 위반을 했으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를 임의적이라 합니다. 동그라미 놓고 언제 취소합니까? 첫째 줄.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사가 정계 대상물에 대한 밑줄 긋습니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좀 전에 했던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를 하면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적 취소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업무 정지입니다. 업무 정지에 동그라미 놓고 아까 살짝 했죠. 둘째 줄에 보면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하고 몇 년 보관하라 그랬죠? 3년 보관하라 그랬잖아요. 이런 걸 보관 안 하면 전부 다 업무 정지다. 이렇게 갑니다. 자, 이제 처음 막 수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뭐는 임의적 취소, 뭐는 업무 정지, 그러니까 아우 양이 좀 많다, 헷갈린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올 때 여러분이 나중에 점수 따기가 제일 좋습니다. 지금은 처음 입문할 때니까 좀 어렵지만 이걸 1, 2월 지금 출발했죠. 3, 4월 2달 때쯤 듣고 나면 4월 마지막 쯤에는 암기표 이런 걸 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4월 말에 이제 암기표가 나가면 5월 초부터 10월 달 시험 칠 때까지 6개월 동안 3번 보세요, 4번 보세요 하면서 계속 확인합니다. 그래서 7, 8월 달쯤 되면 여러분 입에서 줄줄줄줄 나옵니다. 지금 했다시피 임의적 취소가 뭡니까 하면 정보 공개 위반 이렇게 입이 나온다고요. 전속 중개에서 3년 보관 안 하면 업무 정지 이게 저절로 나올 거니까 힘들어하지 말고 잊어버리더라도 잘 이렇게 들어 놓으셔야 돼요. 지금 그죠?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러면 암기표를 지금 보면 안 좋겠습니까? 지금 봐봤자 무슨 구다는 소리입니다. 이인설설 개개금 막 이러니까 일단 수업 시간에 한번 들어놔야 돼. 잊어라도 그죠? 그래서 자료면 줘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업무 정리까지 보셨고, 자, 오른쪽 일반 중개계약서 봤으니까 제목에 동그라미 하시고 위에다가 받아쓰기 크게 합니다. 양식 위에다가 법정 양식 적어놓고 일반 중에서 법정 서식이 아까 있다고 했죠. 법정 서식 양식 적어놓고 옆에다가 보관기간 X 이거는 보관하지 않습니다. 보관기간 X 그리고 눈으로 한번 슬쩍 이렇게 보시고 자 161페이지 한양 넘기시면 전속중개계약서 나타났죠. 역시 그 위에다가 크게 적습니다. 법정서식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법정서식 점 찍고 몇 년 보관한다고요? 3년 보관. 이게 제목 볼 때마다 눈에 띄어야 된다고. 그래서 받아쓰기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속중개 양식도 가볍게 눈으로 한번 보셨고 다음에는 이 양식도 세세하게 공부합니다. 자, 이제 또 한 장 넘기면 163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단원이 탁 따라오는데 자, 여러분 지금 이 전속 중개객이 출발하면 짝으로 들어오는 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에요. 원래 31회 시험에서는 의외로 거래 정보망은 한 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2개나 나왔어요. 그래서 짝이라는 말은 전속 중개계약 하면 저절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붙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짝이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서 전속 중개계약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거래 정보망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2개 섞어서 또 하나 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2서너 개가 출제한다. 그러면 우리가 40문항이 출제되는 데서 2서너 개면 10%를 점유하잖아. 그죠? 아주 단원이 크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전속 중개계약 하면 저절로 뭐가 붙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짝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짝으로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야 오늘 점심 때 삼겹살 먹자. 그러면 그 친구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삼겹살 먹자면 소주는 이렇게 짝이 딱 붙잖아. 그죠? 이걸 또 어떤 분은 깻잎은 이런 또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삼겹살 하면 소주는 이렇게 짝이 있잖아. 짝이. 그죠? 다시 수준이 너무 높아서 애기들하고 야 오늘 피자 먹자 이렇게 말해봐요. 애기들 입에서 탁 튀어나오는 말이 뭐? 콜라는 이래야 되지. 거기 사이다는 막걸리는 이러면 내용이 흐트러진다. 지금 이 말 하잖아. 그죠? 짝이 있다니까요. 자, 앞으로 전속 중개계약 하면 뭐를 기억한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게 왜 짝인가 하면 아까 정보를 공개하는 장소가 어디였죠? 번호 달아다 그랬어요. 1. 거래 정보망 또는 2번 일간신문에 공개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일간신문을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일간신문은 조중동으로서 뭐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일간신문이 아니고 정보를 공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게 짝으로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지금부터 출발을 하는데 앞으로 이 단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그림을 그릴 테니까 그림을 지금부터 봐놓으셔야 돼요. 그림을 항상 이렇게 그립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니까 테레비 같다, 컴퓨터 같다. 아직까지는 테레비 같죠. 여기에 마우스를 딱 달면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그림을 컴퓨터라고 보셔야 돼요. 요즘은 무슨 마우스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컴퓨터를 통해서 A라는 개공사와 B라는 개공사 상호 간에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개공사들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 방금 공부했잖아요.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이라는 정보를 개공사들끼리 교류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이에요. 중도, 수도 하니까 막연한 사람을 위해서 중이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면적 이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로서 면적은 30평이고 가격은 5억이며 지하철하고 10분 거리, 초등학교는 몇 미터 거리에 있고 시장은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이게 부동산에 관한 정보잖아. 그죠? 이런 정보를 개공사들 상호 간에 교환하는 체계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을 이해하셨다면 아, 컴퓨터를 통해서 개공사들이 부동산을 정보를 교류하는 체계구나. 그러면 여러분 딱 보는 순간 이 정보망을 이용하면 멀리 있는 그렇게 원격지 있는 물건도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 OX. 여러분들은 서울에서도 제주도 물건도 볼 수도 있다. 그죠? 지금 이런 느낌이 와야 돼. 거기서 시스템이 됐다면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제주도까지 직접 안 가도 거래할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이거를 1, 2, 3, 4 이렇게 막 외우는 거 아니고 아, 컴퓨터를 통해서 개공사들이 거래하는 시스템이다를 익혀놔야 그걸 찾아가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거래 정보망을 이용하면 부동산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오죠? 여기 들어가 보면 여러분 시장에 가봤나요? 물건이 쫙 진열되어 있으니까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공장은 공장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쫙 진열이 되어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의 역할을 한다. 오,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오, 이런 느낌들을 가지시면서 출발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말로 설명했던 것이 제일 위에 1번 설명해 줍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설명해 주잖아요. 가장 중요한 말이 개공사 상호간, 거기 길게 동그라미 합니다. 개공사 상호간에 부동산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하는 체계로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개공사와 의뢰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계속 시험에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그림을 보다시피 누구와 누구 사이에 개공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렸고, 한 장 넘기시면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제목을 잘 보시면서 이렇게 개공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건데 이런 정보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잘 설명하려고 여러분 카페 운영자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카페 운영자만이 여기에 정보도 올리고 삭제도 하고 정리하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설치하고 운영해서 개공사에게 수수료를 받는 자를 거래정보사업자다 이렇게 부르고, 지금부터 이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거래정보사업자를 어떻게 지정하고 운영하고 취소하느냐가 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해놓고 상단에 1번
국토장관은 찾았습니까? 국토장관부터 동그라미 딱 찍습니다. 또 나오잖아요. 개공사 상호간. 이게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합니다. 개공사 상호간에 밑줄 긋고 부동산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자 지금부터 줄 것입니다.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줄 것이었어요. 자 그럼 동그라미 했는 거하고 줄 것을 연결하면 국토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거래정보사업자에 관한 것은 모두 국토장관하고만 놉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거래정보망은 국토장관하고만 논다고 지금 동그라미하고 줄을 꺼드렸는데 시도지사 다른 거 들어가면 다 틀려요. 그래서 거래정보망은 국토장관하고만 논다. 이렇게 딱 잡았습니다. 자 내려가면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이 지정을 받으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자 부가통신사업자의 밑줄만 하나 긋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다음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 박스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개공사의 수가 줄 걸까요?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30명은 가입해야 된다. 이게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2번 정보처리기사 1명 들어야 됩니다. 1명의 밑줄. 공인중개사 1명 들어야 됩니다. 1명 밑줄. 그리고 4번 가입자가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국토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를 확보해야 된다. 컴퓨터도 줄 딱 긋고 자 요게 지정 요건인데 이 지정 요건이 하나 둘 셋 네 가지니까 객관식 문제 내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쓸데없는 거 딱 끌어놓고 틀린 거 원래도 출제가 됐지만 그래서 이 요건을 잘 공부하고 싶어서 하단에 지정 신청서 서류를 보면 저절로 요건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제출하는 서류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전기통신소화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소 제출합니다. 통 동그라미 합니다. 통. 2번 정보망에 가입에 따라는 500명 이상이고 아까 줄 것던 것에 대한 등록증 4번 제출합니다. 등 동그라미. 3번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정. 4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 5번 컴퓨터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 컴퓨터 동그라미.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제 시험 친 날까지 갈 거예요. 거래정보사업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누가 지정한다 그랬죠? 국토장관이 지정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국토장관한테 신청할 때는 지정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 요건을 공부하려고 서류를 잘 챙겨보면 요건은 저절로 안다고요. 그래서 지금 서류 동그라미 했는 거 앞으로 노래를 부를 겁니다. 부, 등의, 정, 공은, 컴퓨터, 통이다를 앞으로 익히셔야 돼요. 자, 앞으로 제출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부, 등의, 전공은, 컴퓨터, 통 이렇게 따라가는데 여기 부가 뭔가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부만 나오면 등기부 등본이에요. 근데 요거 제출할 필요는 없다라고 거기 돼 있을 거예요. 왜 제출할 필요가 없는가 하면 등기부는 인터넷으로 확인하니까 등 하니까 등록증 4번 가져오라고 동그라미 하셨죠. 구질구질하게 숫자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30명은 가입해야 되고 정,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하나, 공,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나, 그리고 컴퓨터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 통 하면은 부가통신사업 신고서예요. 자, 처음 듣는 분은 조금 어색하고 낯설죠. 근데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 뭐라고 기억한다고요? 부, 등의 전공은 컴퓨터 통이다.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거래정보사업자는 여기에 정보를 올리고 개공사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니까 컴퓨터를 좀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을 하시기를 부 등, 아버지 등의 전공이 컴퓨터 통이다. 이렇게 지금은 제목만 잡으시면 돼요. 왜 그러면 시험 칠 때까지 가사 알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제출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요? 부 등의 전공이 컴퓨터 통이다. 요까지만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구질구질하게 숫자가 500국에 230번 있으니까 이 전국적으로는 500명 이상이 가입해야 되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는 30명이 가입하는 것을 갈로역히 시험 문제에 돌아요. 그래서 이거 500명 이상이고 10개 이상의 시도에서 그러면 틀리잖아요. 또
50명 이상 이렇게 문제가 들어오니까 아예 오늘 처음 들으실 때 여러분들은 이 과목이 중개사법에서 나오니까 중개법 쌤 전화번호가 509개 230번이다. 이렇게 전화번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전화번호로 암기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죠? 중개사법이잖아요. 중개사법 쌤 전화번호 몇 번? 509개 230번 순서대로 들어오는 것만 찾아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전화번호 509개 230번 체크해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류를 제출하면 165페이지 중간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해 주겠죠. 2번에 1번 첫째 줄입니다. 국토장관은, 자, 다시 국토장관이 밑줄 긋고 국토장관이 지정해 주니까 국토장관은 하고 그 줄 끝에 며칠 내로 지정해 준다? 30일 만에 지정해 줍니다. 30일 동그라미. 그때 지정을 해줄 때는 아래 지정 대장을 기록하는데 아래 있는 거 참고로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30일 만에 지정해 준다. 요거 아시고 넘어갑니다. 166페이지.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봐봐요. 여러분은 개공사들한테 이런 정보를 제공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국토장관에게 신청하라 그랬죠. 신청할 때 서류는 부동의 전공원 컴퓨터 통을 갖다 내면 국토장관이 검토를 해서 며칠 만에 지정해 준다, 30일 만에 지정해 준다까지 했잖아. 그죠? 자, 그럼 나는 지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운영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운영을 하려면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고 수수료는 얼마입니다. 이런 걸 정하는 것을 운영 규정인데 거기 3번에 1번 상단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내로 운영 규정을 정해나 3개월 내로 운영 규정을 정합니다. 3개월의 동그라미. 그리고 내려가면 운영 규정에는 뭐를 정한다? 박스 1, 2, 3, 4가 있는데 방금 이야기했죠. 이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가입자에 대한 회비와 징수. 그래, 이거 사용료는 한 달에 30만 원이고 회비는 어떻게 징수하겠다. 이런 것들을 규정으로 정해라. 그런 뜻이에요. 운영 규정을 정합니다. 그리고는 밑에 내려가서 큰 4번의 첫째 줄 정당한 사유 없이 줄 것입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운영 안 하면 취소하겠다. 그래서 운영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진행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가 진행 절차였다면 이제 더 중요한 게 밑에 4번 별표입니다. 이렇게 지정을 받았으면 정보를 공개하는데 이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4번에 1번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 제가 1번은 드리지만 당연한 거예요. 동그라미 1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물건에 한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거기 한정하여 한정에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한정 동그라미. 바로 밑에 2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에 대해서 다르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르게 동그라미. 바로 밑에 3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공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차별적 동그라미. 자, 그럼 의무가 몇 개? 3가지죠. 한정하여 다르게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안 되는데 하게 되면 위반이잖아요. 제일 밑에 줄에 줄 것입니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다.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개공사가 의무를 위반합니다. 이것도 당연한 겁니다. 1번 개공사는 거래정보망에 정보를 올릴 때는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거짓 동그라미. 봐요. 여기 A 개공사와 B 개공사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해서 거래를 하는데 정보를 올릴 때 A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도로도 안 나는데 내년에 길 나기로 확장되었음 이런 거 정보 거짓으로 올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도로가 나면 대박 터짐 이런 정보 올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읽었던 게 뭐다?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동의하시겠죠? 바로 밑에 2번 개공사는 정보망에 당해 저 거래가 완성이 되면 지체 없이 밑줄 하나 끊고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도 동그라미. 자, 이거 위반하면 개공사는 뭐라고요?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망을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을 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개공사들이 정보를 거짓으로 올리거나 다르게 올리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느낌 한번 가져봐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하는 것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다시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하면 제재가 뭐? 지정이 취소되고 1년에 1,000. 개공사가 위반하면 6월에 업무정지.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중개사법에 4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첫 번째 나온 거예요. 앞으로 수업을 임하시면서 계속 제가 강조할 거예요.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하는 것 시험에 잘 나온다. 짚어드렸고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른쪽 위반 시의 제재. 자, 첫 번째 1번 내려오면 지정 취소라는 단어는 있는데 지정 취소에 동그라미 해놓고 국토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는 사업자 지정을 줄 것입니다.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밑으로 꺼놓고 1, 2, 3, 4, 5 5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 내기 얼마나 좋겠어요. 오지선다형에서. 자, 언제 취소합니까? 1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취소합니다. 거짓의 동그라미. 여러분, 거짓의 동그라미 놓고 앞에다가 허위 이렇게 하나 적습니다. 허위나 거짓은 같은 말이다. 이 정도는 동의하시겠죠? 그리고 동그라미는 하지만 상식 아닙니까? 아까 이런 서류를 제시하라 그런데 가짜로 서류를 내가지고 지정받았다. 적발되면 취소한다. 이런 뜻이에요. 거짓. 2번 운영규정의 성인 위반입니다. 운영 동그라미. 3번 좀 전에 했지만 개공사로부터 공개를 받지 않은 정보를 거래정보사업자에 공개하면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아까 취소되고 1년에 1,000 할 때 했는 거잖아. 그죠? 정보에 정보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3번의 첫째 줄. 정보 위반하면 취소됩니다. 4번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해산해서 더 이상 운영 못하면 취소합니다. 해산에도 동그라미.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개인이 죽으면 사망이다 그래요. 법인이 죽으면 해산. 그래서 사망, 해산은 항상 같이 붙어 다녀요. 해산하면 더 이상 운영 못하는 거예요. 일단 해산의 동그라미. 5번 방금 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운영 안 하면 취소합니다. 1년에 동그라미 해놓고 주목합니다. 자, 이런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정을 받아서 정보를 운영하는데 거래정보망이 취소되는 사유가 있어요. 모두 몇 개? 5개. 그러니까 문제 내기도 좋았는데 지금 동그라미 했던 것들이 허, 운, 정, 해, 일하고 앞으로 계속 익혀나갑니다. 허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허위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 앞으로 허위만 기억하면 시험 지문에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는 저절로 올라온다 그러잖아. 그죠? 최소한 허위나 거짓은 같은 말이다. 이 정도는 동의하시겠죠? 운이 뭘까요? 운영 규정을 위반하면 정보를 차별적으로 다르게 공개하거나 해 하면 뭐다? 사망, 해산해서 더 이상 운영 못하면 이런 1년 안에 운영 안 하면 취소하겠다를 지금 동그라미 하셨잖아. 그죠? 그래서 취소되는 사유 노래 제목이 허운정해일이니까 저는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탤런트 중에 허윤정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윤정이가 요즘 텔레비에 취소가 됐는데 왜 취소되었다? 해산해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이렇게 익혀나갑니다. 자, 다시 거래정보사업자가 취소되는 사유는요 하면 제목이 뭐라고요? 허윤정이가 해산해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제목만 잡아라 그랬죠? 시험 때까지 내용을 파악하면 되니까 지금은 제목 잡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허윤정이가 뭐 했다고요? 해산을 해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이렇게 제목이 잡히신 분들은 허 하면은 허위, 거짓 이래 나가는 거예요. 운영규정 위반,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면 이렇게 따라가니까 허운정해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윤정이가 해산해서 1년 동안 취소되는데 또 혼자 집에 가시다가 허윤정이가 유산했는가 출산했는가 헷갈리지 마라. 그까지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허운정해일 취소 사유 5가지가 정리가 됐죠. 넘어가면 벌칙 다 했던 것들입니다. 벌칙은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 보면 17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171페이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밑에 지정을 누가 해줍니까? 국토장관 동그라미.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하고만 논다? 국토장관하고만 논다. 이런 것들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교재로는 176페이지 개공사의 의무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원입니다. 10분 쉬었다가 의무 진행하겠습니다.